당신이 지금까지 언어를 배워온 방식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5살짜리 아이의 입 안에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진짜 이해는 암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언어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방법은 당신이 상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틀리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사용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문법 수업 한 번 없이 첫 번째 언어를 배웁니다. 동사 활용을 암기하지 않습니다. 단어 목록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5살이 되면 유창하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앉으면 대부분 교과서를 집어듭니다. 단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동사 활용표를 공부합니다. 문법 연습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어떤 경우에는 몇 년 후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대화조차 나누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의 이름을 외우는 것과 실제로 집을 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교과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 이름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학생은 성실하게 이것들을 받았습니다. 반복합니다. 기억에 새기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표현, 기초 문법 규칙, 패턴이 계속됩니다. 암기, 연습, 시험, 전진. 이 방식은 언어를 저장해야 할 사실들의 집합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아무것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현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모든 부품 이름을 외운다고 해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언어도 암기만으로는 체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실수는 언어에 대한 지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스페인어 문법 규칙을 전부 알고 있어도 카페에서 누군가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뇌의 한 부분에 앉아 있습니다. 능력은 완전히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실제로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 다시 그 5살짜리 아이를 보십시오. 동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어 동사 일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언어를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아이는 언어를 가지고 놉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핍니다. 규칙이 뭐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묻습니다. 실험합니다. 실패합니다. 조정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수천 번의 이 작은 실험들을 통해 뇌는 서서히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직관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배우고 있는 언어로 쓰인 글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어린이 책이든 신문 기사든 기술 매뉴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궁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무시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지 마십시오. 문법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읽고 의미를 추측하십시오. 무작위 추측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정보에 근거한 추측. 단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맥이 단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패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맞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번역을 찾거나 그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정답을 외우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모델이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측이 틀렸을 때 뇌는 기대했던 것과 실제 사실 사이의 간격을 알아챕니다. 그 간격이 순금입니다. 바로 거기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끊임없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하려 합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뇌는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조정합니다.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예측을 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추측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아보면 뇌는 업데이트할 것이 없습니다. 정보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것이 단어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그토록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억지로 먹이는 것입니다. 예측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학습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어들은 잠시 단기 기억에 머물다가 증발합니다. 하지만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씨름할 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때 당신은 그 5살짜리 아이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파이만은 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이만의 발언을 바탕으로 재구성,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사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실 당신은 그 단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뇌의 장소에 존재합니다. 모든 언어에는 고유한 내부 논리가 있습니다. 현실을 나누는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cold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어로는 tengo frío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차가움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를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차가움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tengo frío가 I am cold를 의미한다고 암기하면 번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사과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측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tengo frío를 문장에서 마주칩니다. tengo는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frío는 전에 본 적 있고 아마도 얼음이나 겨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차가움을 가지고 있다. 아마 추위를 느낀다는 뜻일까?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록합니다. 아, 스페인어는 영어가 상태로 다루는 것을 소리로 표현하는구나. 다음에 이 패턴을 만날 때 탱고 햄브러처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측합니다. 차가움이 소리라면 배고픔도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또 맞습니다. 패턴이 강화됩니다. 더 이상 번역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어를 배우는 것과 언어를 배우는 것의 차이입니다. 단어는 목록입니다. 언어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암기할 수 없습니다. 느껴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직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읽고 이해를 확인한 후 이것을 하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목표 언어로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설명하십시오.
읽은 것을 단순히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시 표현하십시오. 비록 서툴더라도 자신의 말로 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작동하는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거나 들을 때 뇌는 게으를 수 있습니다. 깊이 처리하지 않고도 이해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설명해야 할 때 거짓을 꾸밀 수 없습니다. 이해의 공백이 즉시 명백해집니다. 게다가 말하는 것은 읽는 것과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뇌는 능동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패턴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어 사용의 실제 기계를 구축합니다. 단순히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것을 말하고 싶은데 정확한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어휘로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유창한 화자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그들도 모든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백 주변을 어떻게 항해하는지, 가진 것으로 가고 싶은 곳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씨름하고 방법을 찾을 때마다 그 항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뇌는 이미 예측하고, 연결하고,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언어 습득의 기계는 이미 켜져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모호함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언어 학습 자료는 모호함을 제거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정의되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실제 언어는 모호함으로 가득합니다.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의미를 추측할 때 모호함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밀한 정의보다는 일반적인 감각을 가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이것이 원어민이 자신의 언어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사전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흐릿한 직관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어민은 탱고 프리우가 콜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탱고 프리우를 들으면 직접적으로 추위의 개념을 느낍니다.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소리와 의미 사이의 그 직접적인 연결, 그것이 암기 대신 직관으로 작업할 때 구축하는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15분은 의미 있는 언어 학습에 불가능할 정도로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5분을 비효율적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 10단어를 찾아보고 9개를 읽고 반복합니다. 지치고 무의미합니다. 대신 단락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단 하나만. 그 15분을 집중적으로 보내십시오. 읽으십시오.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전부 추측하십시오.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놓친 것에 주의하면서 다시 읽으십시오. 자신의 말로 소리내어 설명하십시오. 다른 것에 대해 비슷한 단락을 써보십시오. 찾은 구조를 가지고 놀아보십시오. 재배열하십시오. 무엇이 망가지고 무엇이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능동적이고 유의적인 참여 15분은 수동적인 어휘 암기 1시간보다 더 많은 실제 언어 능력을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뇌에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을 통해, 씨름하는 것을 통해, 노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빠르게 배우는 이유입니다. 어른들이 이론적으로 더 나은 학습 능력과 교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바보처럼 들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말하기 전에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공부하고 표현을 암기하며 생산을 시도하기 전에 정확성을 성취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뇌는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통해 배웁니다. 여기에는 언어 학습 훨씬 너머에 적용되는 더 깊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이만이 말했습니다. 파이만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재구성,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용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저장된 단어들일 뿐이다. 뇌는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패턴 인식과 패턴 생성 시스템입니다. 경험에서 규칙성을 찾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예측이 실패할 때 그 모델을 조정함으로써 배웁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만날 때마다 현재 모델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뇌는 선택을 합니다. 이상 현상을 무시하거나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예측하고 검증하는 능동적 참여는 뇌를 강제로 업데이트하게 만듭니다. 수동적 수용 강의를 듣거나 교과서를 읽는 것 같은 뇌가 현재 모델과 편안하게 머물도록 합니다. 프랑스어로 된 간단한 책과 함께 앉아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방법으로 한 달간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엽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르쳇 이 고양이라는 것을 압니다. 도어트는 전에 자는 것과 연결되어 본 적 있습니다. 수르은 이를 의미합니다. 르 캐노피는 새롭지만 문맥상 가구를 암시합니다. 추측합니다. 고양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다. 확인합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도 방금 무엇을 배웠는지 주목하십시오. 르는 남성 명사에 사용됩니다. 패턴이 강화됩니다. 다음 문장. Il rêve de souris. 아일, 그 혹은 그것입니다. 레베이는 새롭습니다. 때는 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리스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자고 있습니다. 아마 무언가를 꿈꾸겠죠. 고양이는 무엇을 꿈꾸는가? 추측합니다. 그는 쥐를 꿈꿉니다.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레베이를 단어 목록의 단어로서가 아니라 이미지에 연결되고 의미에 묶인 문맥 속에서 방금 배웠습니다. 이것이 유의적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진지하고 구조화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부적입니다. 프랑스어를, 스페인어를, 일본어를 배우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스페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생각하려 시작하십시오. 단 20개의 단어만 알더라도 그 20개의 단어로 생각하십시오. 길에서 개를 보면 목표 언어로 개라고 생각하십시오. 배가 고프면 처음에 찾아봐야 할지라도 목표 언어로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어는 필요할 때 꺼내는 별개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자체의 기반입니다. 교과서가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 시작하기 위해 많은 단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300단어 어휘를 가진 아이는 엄청난 범위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놀고, 결합하고, 맥락과 몸짓과 어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3000단어 어휘를 가진 어른은 종종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단어들을 사고의 도구가 아닌 고립된 사실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심어둔 질문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당신의 뇌가 언어를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사용하는 방법이 뇌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예측하고 틀리고 업데이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에게 틀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답을 먼저 외우게 만들고 질문은 나중에 하게 만듭니다. 5살짜리 아이가 당신보다 언어를 더 잘 배우는 이유는 뇌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유창함으로 가는 길은 만 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법 규칙을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사용해서 언어를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측하십시오. 검증하십시오. 불확실해도 말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설명하십시오. 구조를 가지고 노르십시오. 패턴을 알아채십시오. 실패할 때 정신 모델을 조정하십시오. 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됩니다. 능동적 참여, 예측과 검증, 유의적 탐구, 그리고 이해로 가는 길에서 틀려도 된다는 허락을. 언어는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이라도. 그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니라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와의 단순한 정렬.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내가 언어를 이런 식으로 배운다면 직관으로, 예측으로, 유희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 왔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